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선 특집 투자의 정석 1부 진행의 최희정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투자 잘 하시고 또 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실까요?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은 시청자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선 이후의 투자 전망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종목 고민 상담까지 도와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참여 가능합니다.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죠. 전화 참여는 02786-1022번, 1023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으로 문자 주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유튜브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하시고 채팅창에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안내해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안내해드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의 정석 시간에는 휴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머니투데이 방송의 최고 어드바이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도 역시나 강남 큰손의 정홍주, 공명 정지우 어드바이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모두 투자 투표 잘 하셨죠? 예, 하고 왔습니다. 네, 하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본격적으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내일이면 우리 시장은 세 가지 큰 변수를 안고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정홍주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는데 CPI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총선에 대한 결과도 또 반영하게 되고 내일은 우리 시장 옵션 만기일이 되겠는데 이 세 가지 변수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반영하게 될까요? 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에 대한 가장 핵심은 큰 기조의 방향성을 먼저 우리가 봐야 할 텐데 하루 이틀 정도의 조정은 나타날 수 있어요. 제가 원래 고래 삼총사에서 4월 9일 날짜로 코스피에 대한 단기 조정 진입했습니다 하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지금 조정에 대한 여지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수급이 좋아요. 여전히 외국인들 매수에 수급이 전혀 문제가 없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나 자동차 쪽에 대한 수급이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이번 연도 자체가 바이든 정부가 또 대통령 재선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재정 정책을 펼침에 따라 경기를 계속 살리면서 시장에 대한 폭락을 막을 수밖에 없는 연도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이제 앞으로 한 번 정도는 못해도 나올 거다. 늦으면 연말에 한 번, 보통은 6월 달부터 이제 가능성이 있다지만 한 번 정도는 거의 할 걸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금리 인하의 방향성과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조정은 이번 또 한 번의 매수의 기회가 될 텐데 10일 날 CPI 발표 이런 것이 이제 변수는 되겠죠. 단기적으로. 근데 예상치만 나와도 크게 폭락 이런 거보다는 소폭의 조정 많이 올라갔으니까 잠깐 쉬어가는 조정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걸로 추세가 아래쪽으로 방향을 바뀐다? 이거보다 이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잠깐 쉬어가는 조정 정도는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비해서 현금을 많이 늘리고 현금을 늘려서 증시의 하락장에 대비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비율을 조절하면서 종목 장세 열심히 이어가시고요. 현재 코스피 중장기 추세 전혀 이상이 없고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파월 해고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바이든 편에 설 수밖에 없는 파월. 어차피 그래서 경기를 부양하면서 바이든의 당선되기 위한 어떤 정책적 흐름들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원래는 독립적인 기구이긴 하지만 그런 어떤 정책 가능성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 시점은 이번 연도 24년도 최고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연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미 대선 여기에 더해서 코스피 이상 무이기 때문에 적극 매수의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정지우 위원님. 예. 긍정적인 전망 보시나요? 예, 일단 시장 진단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총선 이유가 이제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미국 물가지수 발표가 지금 임박돼 있죠. 오늘 저녁 9시 반에 있을 예정인데요. 일단 결론부터 설명드리면 일단 예상치는 나쁘진 않아요. 예. 예상치는 이제 근원 물가지수가 좀 둔화될 걸로 전망되기 때문에 예상치만 나오면 일단 시장의 급락은 당연히 없겠죠.
일단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한 건 CPI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근원 PC 물가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통계까지 다 이제 합한 부분이 월말에 항상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되는 거지. 뭐 지금 당장 CPI 때문에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거는 잠깐의 이제 등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또 이제 FOMC 의사록에서 또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번에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일부 연준위원들이 생각은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했어요.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죠? 파월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이제 물가지수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일단 뭐 폭락 이거는 거의 뭐 가능성이 좀 적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일단 이 총선 전에 미리 뺀 만큼 아마 총선 이후에는 불확실성 제거와 함께 좀 안도랠리가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은 금리는 아직 하지도 않았어요.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동성 장세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빠르면 6월, 늦으면 3분기쯤에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예전부터 이제 FOMC에서 계속 뭐 물가를 보고 뭐 금리 인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물가가 또 둔화 안 되면 좀 지연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까지 계속 하다가 지난 3월 달부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가 이런 부분들 상관없이 뭐 2%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고용이 뜨거워도 금리 인하를 하긴 할 것 같아. 하긴 하겠다. 아마 미국 대선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멘트를 계속 한다라는 건 굉장히 금리 인하에 대한 일단 의지는 굉장히 강력하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 때는 아마 미국 대선 전 이 분기이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한 가지 변수는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중동 전쟁이 좀 변수예요. 가자지구 대신 이스라엘이 이번에 철수를 했죠.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압박을 많이 넣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러다 보니까 한 템포 좀 이제 양보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란도 전면전까지 할 생각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3분기 국제유가의 반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아마 미국도 4분기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국제유가의 상승을 막으려고 뭐 무지막지한 노력을 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배럴당 $100 이상 올라간다, 이 부분은 뭐 이란도 원하지 않고 있고요. 미국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한적이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국제유가만 꺾이게 되면 다시 안도랠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시장의 초점은 3분기 때 맞추면서 2분기 적극적인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이 721선, 주식 싹쓸이 아시죠? 이 721선 부근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바닥권에 근접하는 위치에 있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마치겠습니다. 네, 3분기 금리 인하에 대한 예상 그리고 유가 안정에 대해서 기대감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섹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먼저 정홍주 위원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은 뭐 반도체는 물론이고 2차 전지 그리고 이슈가 있었던 바이오, 원자재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한 쪽 고루고루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위원님이 주목하시는 섹터 어떤 쪽일까요? 네, 제가 주목하는 섹터는 일단 테슬라가 이번 8월 달에 출시를 한다는 것이 자율주행이 되겠죠.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도가 한 번 정도 이제 올라갈 걸로 보고 있는데, 그동안 자율주행 관련주가 수년 동안 계속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날짜가 임박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리고 어차피 내년도 UAM 상용화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자율주행이 필요한 거고, 자율주행은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같이 지속적으로 개발이 자율주행 레벨 3, 레벨 4, 완전 자율주행까지 계속 지금 개발하고 있는 과정에 중간중간 발표가 나오겠죠. 개발에 대한 성과물들이. 당연히 어느 순간은 발표가 이래서 올라갈 텐데, 8월 달부터 무인 택시가 나온다는 거죠. 이제 테슬라 쪽에서. 그래서 지금 관심도가 이제 높아지는 상황이고요. 혹은 애플이 애플카를 폐기하고 AI 사업도 삼성한테 뒤쳐졌기 때문에 애플은 신성장 동기 없으면 자연 도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어느 기업이든 IT 기업들은 새로운 신성장이 없으면 도태됩니다. 그러면 1등이었던 기업도 나중에 꼴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죠. 반독점법도 걸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것이냐. 애플의 신저가까지 내려가는 상황이거든요. 로봇과 비전 프로의 성장에 투자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로봇 산업에 진출한다, 이런 얘기가 나면서 애플 관련주에 대한 기업들 이따 끝까지 시청하시려면 그 종목을 오늘 공개를 할 거고요. 비전 프로 쪽도 하반기 매출 확대가 된다니까 그 두 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우리나라의 한국의 애플이 한국의 부품 의존도가 높은데 그 두 개를 아우르는 종목을
오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신주가 어차피 스페이스X가 이번 연도 시스 시장을 우리나라 점령하기 위해서 저궤도 위성통신을 시작합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당연히 자율주행 하기 위해서 6G 필요하고 내년도 UAM 상용하는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6G 통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통신이 대세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세계은행 총재가 한국에 한번 최근에 왔었죠. 우크라이나 재건에 논의를 한다. 우리나라에 왔다는 점, 중국이나 일본에 가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나라와의 전폭적인 협력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주 이번 연도 안에 전쟁은 끝날 거라고 봅니다. 왜 끝나느냐? 우크라이나가 여기서 전쟁이 미국의 11월 대선이 있는데 그 전에 안 끝난다면 트럼프가 끝낸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이면 끝내겠다. 그럼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번 연도 11월 안에 안 끝낸다면 트럼프가 그걸 끝낼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바이든 정부 내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트럼프 정부 내에서는 전쟁이 끝나고 그럼 평화주의자 이게 이제 이미지가 완전히 이상해지기 때문에 바이든은 반드시 11월 안에 전쟁은 끝날 거라 봅니다. 재건주에 대한 준비도 항상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율주행, 애플 관련한 로봇, 그리고 통신, 또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까지 관심 갖고 보자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유튜브 채팅창에 조이님께서 정지우 전문가님 화이팅이라고 글 올려주셨는데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더 열심히 제가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이제 반도체 업종을 좀 주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가 이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지금 유리기판이라는 게 이 업종 테마가 시장에 지금 판도를 지금 바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관심 있게 설명드렸던 피룹틱스가 300% 가까이 올라왔고요. 뭐 HB 테크놀로지가 70% 가까이 올라왔고요. 사실상 HB 테크놀로지는 뭐 바닥 대비 설명드리고 거의 100% 가까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주 YC캠 같은 경우도 상한가 랠리가 나왔었고, 오늘 진짜 중요한 종목 제가 갖고 왔거든요. 예. 앞으로 올해 판도를 바꿀 만한 종목을 갖고 왔으니까요. 끝까지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삼성전자 지금 이제 미국 보조금 수령 발표가 이제 임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또 큰 이슈가 될지 모르고 이 부분이 또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죠. 이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엔비디아 쪽에 이 GPU라든지 AI 가속기, HBM, 턴키 수주 이 부분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고 이제 TSMC 지진으로 인해서 또 반사익 가능성도 있죠. 물론 큰 피해를 입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이제 피해 규모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삼성전자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공급망을 다변해야 된다는 이런 여론들이 좀 더 이제 확대되면서 엔비디아라든지 애플 같은 기업들을 생각을 이번 기회로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만약에 이 CEO라고 하면 제가 감히 CEO라고 하면 다변하겠습니다. 지진 나면 어떻게 해요? 일본과 대만이 지진 나면 바로 올스톱 되는데요. 올스톱. 지금부터라도 아마 준비를 하는 과정을 이제 밟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무엇보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HBM이 시장에 또 화두가 될 텐데 이제 TC 본도를 떠나서 하이브리드 본딩이 앞으로 HBM의 이제 승패를 좌우할 게임 체인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지금 곽동신 부회장님이 수급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죠? 지금 지난주에만 13만 원대에서 40억 가까이를 또 매수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만큼 한화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올해 1분기까지 임원들의 줄줄이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회사가 하이브리드 본딩을 이 SK하이닉스 쪽에 수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이 되기 때문에 역시 앞으로 차세대 HBM 시장이 이제 열릴 거를 대비해서 이 하이브리드 본딩 이 두 회사가 아마 시장을 나중에 또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 반도체 쪽 삼성과 SK하이닉스 이쪽에 관심 있게 보면서 올해 1분기죠. 2월 달까지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를 이제 출시를 하면서 미국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20%대에서 36%. 반면에 애플은 16%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애플의 점유율을 삼성에 갖고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스마트폰을 점유율을 높인다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예요. 이게 단순히 스마트폰 점유율에서 그 이익만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앞으로 자동차부터 전장시장부터 해서 이런 게 다 같이 커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으로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뭐 자동차도 막 조작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을 앞으로 선점할 수 있는 삼성전자는 아마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상반기 주도 업종까지 살펴봤고요. 두 분의 유망주는 방송 말미에 공개되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벌써부터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참여 가능하죠. 아래 하단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02786-1022번, 1023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 부끄러우시면 문자 주셔도 돼요. 013-3366번, 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안내 주셔도 되고요. 지금도 실시간으로 유튜브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빛 레이저 한빛 레이저요. 그럼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는 9,500원, 9,500원이요. 비중은 10%. 비중은 10% 정도 보유하고 계시고 그럼 바로 네네. 정홍주 위원님께 제가 연결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예. 네, 위원님. 2차 전지 제조 장비 관련해서 한빛 레이저 네. 들고 왔는데 사실 이 가격 라인대를 보면 물론 어제 뭐 잠깐 11% 급등하기는 했는데 매수가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홀딩 해야 되는 걸까요? 네, 한번 제가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 잘 들으시죠? 한번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들어볼게요. 예. 일단은 독자 개발 직렬형의 충방전 장치 국산화 개발한 바로 독점적인 이 핵심 포인트가 독점적인 건데요. 앞으로 미래 기술, 고출력에 대한 산업용 레이저 기술, 국산화 레이저 기술에 앞으로 2차 전지와 자동차의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여러 산업에 이 레이저 응용 시스템이 많이 이제 제공이 됨에 따라서 성장성은 있는 산업 분야는 맞습니다. 앞으로 뭐 계속 주가가 못 간다고 단정 짓기도 어렵고 방향성을 봤을 때 산업적으로 방향이 위로 갈 수 있는 성장 산업이 돼요. 2차 전지라든가 이런 분야는 당연히 좋은데 기업이 좋고 앞으로 사업이 잘 이뤄진 뭐 산업적으로 좋다 해서 무조건 다 가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이 기업이 현재 실적이 얼마고 앞으로의 실적과 현재 주가 위치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결국은 적정한 주가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저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합병 후에 상장한 기준가가 4,870원인데 시청자분은 이제 9천 얼마 이제 매수하셨으니까요. 가격의 차가 굉장히 크단 말이죠. 거기다가 최근에 전환사채에 대한 행사를 했던 전환가액 자체가 1,560원이에요. 그러면 이 가격만 일단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높은 가격의 형성이 매수가 된 거라고 일단 봐야 돼요. 그래서 가격이 일단 너무 높다. 그러면 현재 주가에 대한 실적 한번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은 현재 작년도 연결 기준의 적자, 별도로 봤을 때도 일단 적자고요. 작년 1년치 봤을 때 이익이 이게 단기적인 적자에다가 영업이익도 8억이에요. 그러면 이런 8억과 시가총액이 1,400억짜리가 이 실적이 1,400억이면 굉장히 고평가거든요. 매출도 보통 200억 정도대의 기업이 시가총액 4,400억이면은 일단 적정한 주가로 봤을 때는 현재 답이 안 나오죠. 근데 이제 아까 전원사채 뭐 1,500원대 막 이렇게 가격대가 추가 하락 여지도 없다고 볼 수도 없고 또 낙폭 같은 언제든지 간에 반등은 할 수는 있죠. 주식은 그러면 팔면은 더 떨어지나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변곡점이죠. 근데 여기는 변곡점이 아니고 흘러내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전화사채 가격과 기준가로 봤을 때 4,000원대, 1,500원대 주가가 더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기술적으로 순간 올라올 수도 있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등락은 중간에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방향을 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올라가는 징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돈을 벌려면 그런 큰 그림을 봤을 때
추가 하락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락할 수 있는 폭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디가 저점인지 모르니까 확인해야 돼요. 그럼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파는 게 좋다라고 할 수도 없고 가져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저라면 저는 팔죠. 저는 팔죠. 왜냐면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 가격으로 봤을 때도 추가 여지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가총액 1,400억짜리 이 위치에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단기적으로는 팔고 낙폭까지라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는. 근데 그거를 저는 노리지 않고 새롭게 다른 종목까지 하는 게 깔끔할 것 같다. 오늘 제가 끝까지 시청하시려면 제가 특집 방송 할 때마다 공약주로 들었던 종목들이 제 기회 기호로는 한 개도 못 간 게 없었어요. 이제까지. 이번에 제가 드린 아까 애플 관련주에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예. 네, 오늘 한빛레이저 상담 받아보셨는데 예. 네, 그래도 조금은 추가 하락 가능성 열어놓고 손절하시고 정홍주 위원님이 오늘 방송 뒤에 또 좋은 종목 안내해 주실 거니까 그때 종목 교체하시는 거 괜찮으실까요? 네, 고민하시는 걸로 하겠고요. 저희 이렇게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한빛레이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 SDI. 삼성 SDI요. 예, 매수가 그리고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53만 4천 원에 20%요. 네, 오늘 삼성 SDI 53만 4천 원에 비중 20% 말씀해 주셨고요. 정지우 위원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예, 예. 아,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제가 한번 또 자세히 분석해 드려 볼게요. 예, 일단 이 네. 삼성 SDI 같은 경우 최근 들어 제가 좀 보고 있는데요. 예. 예,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닥권에 좀 온 게 아닌가 그런 예상은 좀 돼요. 이 원통형 예. 배터리를 올해 하반기 이후 내년 아마 초부터 양산에 들어갈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다른 이 배터리 기업들에 비해서 이 삼성 SDI가 그래도 좀 점유율이 좀 올라간 편이에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좀 내려온 측면이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삼성 SDI는 좀 올라온 측면이 있고, 예, 그리고 이 전고체 배터리 가장 앞선 기술력으로 지금 배터리 3사 중에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를 또 선점하게 되면 향후의 미래에는 또 가장 대장주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져볼 수도 있고, 물론 지금 단점은 전기차 수요가 좀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이 좀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공격적인 지금 투자를 계획을 좀 더 최근 들어 좀 이제 또 발표를 하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죠. 그래서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배터리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테슬라도 이제까지 좀 많이 떨어진 만큼 바닥 다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전 배터리 쪽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바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바닥에서 대신 한 43만 원대라고 하셨던 거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아, 예, 53만. 53만 원인가요? 아, 예. 53만 원이면 좀 가격대가 그렇게 지금 싼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지금 약간 손실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게 주식은 항상 바닥을 자꾸 이제 상상하는 게 아니고 쭉 이런 하락세가 좀 이어지다가 갑자기 거래가 팍 터질 때를 봐야 돼요. 그러면 이 네. 종목이 2023년도 8월 달에 주식 싹쓸이 이제 기법은 이 721선, 이 빨간색 라인선을 기준점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들어오면 일단 침체권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 전환 쪽으로 이제 기대를 하는 건데요. 그 2023년 8월 달에 깨지면서 쭉 흘러내려가죠.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거래가 터진 시점이 있어요. 언제 터졌죠? 2024년도 3월, 그때 당시 7일, 8일 날. 요때 이제 터지면서 들어올리기 시작했죠. 예, 예. 이게 바로 바닥 신호라는 거예요, 일단. 들어올리고 나서 그 이하로 안 빠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의 굉장히 중요한 지지권은 그 저점, 이 36만 원대의 그 저점을 이탈시키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네. 바닥에서 외바닥, 쌍바닥, 이제 하단 추세, 쓰리바닥 패턴이 형성될 수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드디어 단기 변곡점에 온 거죠. 여기서 이제 우선 해보게 되면 일봉상 쓰리바닥 패턴이 형성이 되고 이 721선, 저 60만 원대 여기 돌파의 초점을 맞춰보는 거고요. 반대로 36만 원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추가 하락세가 또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전기차가 지금 대중화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막 저평가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미래 성장성을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대신 36만 원대 깨질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여지고요. 월봉 차트를 봐도 지난달에 이제 막 5개월의 평선 회복 그리고 이제 안착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바닥 탈출 시도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장기는 80만 원, 79만 원, 80만 원대에서 강력하게 저항을 받은 만큼 중장기는 80만 원대까지 목표치를 보시고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 전고체 배터리 시대가 오는 시점에 앞으로 2, 3년 뒤에는 분명히 삼성 SDI가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좀 매수 단가가 좀 높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지금은 좀 홀딩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지권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오늘 그래도 삼성 SDI 잘 버티셨고 중장기로는 뭐 80만 원까지도 말씀해 주셨고 대신에 손절 라인은 36만 원 안내 주셨으니까 참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또 전화 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총선인데도 전화 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나레나로텍이요. 나레나노텍 매수가는요? 네, 8,900원에 10%. 8,900원에 10%. 바로 정홍주 위원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 나레나텍에 대한 매수가 아마 제가 봤을 때 업계 최초로 기존보다 뭐 4배 빠른 광건조 배터리 신개념 공정 적용했다. 그 아마 기사를 보시고 매수를 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내용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은 시장에서의 반응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기사를 보고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시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판매 업체로서 디스플레이 분야 자체가 이번 연도는 기본적으로 온 디바이스 AI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분야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긴 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종목이 주가의 움직임 실적을 보게 되면은 현재 작년도 분기 매 분기가 적자를 보면서 작년도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리고 매출의 추이가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적자를 보이는 것도 좀 과하게 적자를 보였기 때문에 주가 움직임 자체가 항상 불안정하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그런 호재가 재료가 나와서 주가가 강하게 한번 올라갔는데 어땠어요? 올라가고 주가는 바로 대량 거래가 실리고 밀렸죠. 그렇다는 것은 정말 이 재료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상승의 모멘텀으로 올라갈 거라고 한다면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재료를 가지고 한번 빵 뛰었다가 세력들 같은 물량이 털고 나가는 경우가 좀 있는데 거래가 실리고 호재가 터트리면서 실리고 밀렸다? 그렇다면 이거는 현재 그동안의 월봉상 신저가를 내라는 가운데에서 있었고 어디까지도 내려갈지도 모르는 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라면 종목 교체를 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적이 눈앞에 확인이 돼. 미래만 절대 바라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예 부실한 기업이 정말 크게 성장하는 뭐 삼성전자처럼 크게 성장할 거라는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의 중견 기업이 실적이 좀 확인된 기업이 그 다음에 올라가는 성장을 할 만한 기업들을 찾아게 되면 실패율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정말 회사가 너무 안 좋은데 엄청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만 갖고 투자한다면 실패를 중간에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바로 이런 경우 실적이 너무 안 좋아요. 미래만 바라보지 마시고 현재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종목 교체를 권장해 드리는데요. 제가 방송 끝물에 아까 굉장한 종목 하나 선정해서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그 종목 가지고 교체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도움 되셨나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잘 들려요. 네, 저희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전화 또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 채팅창에 꽤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글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저희 평일에 함께 해주시는 뭐 DH킴님이라든지 현님, 쥐포 맛집님, 날마다 대박님께서도 계속해서 참여해주고 계신데 저희 또 방송 끝나기 전에는 유망주까지 공개되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참여 가능하죠. 전화 참여는 먼저 02-786-1022, 1023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두 번째로는 문자 참여, 그리고 세 번째 방법으로는 지금 채팅창에 바로 종목명 입력해 주셔도 상담 도와드리니까 바로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연결됐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정말 좋으신데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STI 35,500원에 30% 비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 좀 많이 떨어져서 네. 다시 지금서 좀 저가 매수를 해도 되는 시점인지. 반도체 장비 네. 좀 최근에 밀려서 속상하실 것 같은데 바로 정지우 위원님 연결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너무 고맙습니다. 좋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너무 좋으셔서 깜짝 놀랐어요. 일단 지금 제가 이 STI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한 수년 전부터 관심 있게 봤던 기업이거든요. 이 회사가 네. 이제 인쇄전자 기술을 상용화했던 기업인데 그때 당시 2,000원대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엄청나게 그때 올라왔거든요. 지금 한 2012년도 때인가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강연에서 제가 한번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강추했던. 그런데 최근 들어 또 2023년도 때 또 관심 있게 받긴 봤어요. 그 이유가 2023년도 때 자사주 매입을 하더라고요. 주식은 자사주 매입할 때 주가가 바닥인 경우가 많은데 이 투자자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종목은 너무 잘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좋은 종목을 때를 사는 거거든요. 그럼 때가 어디였는지는 차트를 봐야 되는데 차트를 안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식의 바닥은 어떻게 된다? 갑자기 주식이 밑에서 이 720선 기준점 아래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갑자기 눈에 띄는 게 2023년도 6월 달에 대량 거래가 시현되는 부분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720선 돌파, 지지받고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때 누가 들어왔느냐? 회사에서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HBM 얘기가 막 나면서 움직여요. 이 리플로 장비 같은 경우 글로벌 반도체 업체랑 개발을 해서 올해 실적이 폭증할 걸로 전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 대비 지금 잠깐 F&가드 쪽에서 이제 전망을 보니까 예상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퍼가 10배 초반, 10배 이하? 그러면 지금도 충분히 가격 매력은 있다는 건데 아쉽잖아요. 충분히 2023년도 6월 달에 이 라인 때 밀집 국면 721선 자사주 매입 대량 거래 바닥을 찾을 수 있잖아요. 쉬울 텐데 못 봤기 때문에 아쉬웠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신 HBM 시장이 이제 막 성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죽을 종목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좋은 종목을 선택을 하셨긴 하셨는데 좋은 종목을 때를 잘못 산 게 조금 아쉽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주만 보유를 하다가 아마 내일부터 좀 반등을 주지 않을까 예상은 되는데 중장기 지지권은 28,000원, 29,000원, 200일선이에요. 그리고 진짜 이 종목의 바닥권은 19,000원대고요. 근데 이 19,000원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보이고요. 3분기 때 삼성전자 관련주들 또 반도체 장비 관련주 전망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29,000원 지지권 보유주는 보유하다가 저 4만 원대 부근 이 부분이 좀 단기 저항권이에요. 대량 거래 시현됐던 고점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는 그 라인 때까지 목표치를 잡아보시고 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추가를 해도 되느냐. 주식은요. 바닥일 때만 매수하는 게 원래 원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바닥권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720선 라인선 여기가 바닥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상은 추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원칙대로 한다라고 하면 보유주만 갖고 있다가 왜 추격 매수했으니까 보유주만 갖고 있다가 4만 원대 그분까지 노린다든지 그 라인대를 돌파하게 되면 신고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또 그 돌파하면 그 라인대가 지지권이 되는 거예요. 그럼 43,000원 돌파하면 그 라인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유주만 보유하고 있다가 또 이제 이득 실현 어디에서 해야 될지는 그때 가서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 설명드린 것 같아요. 앞으로 성공 투자의 방법을 제가 명확하게 제시해드렸으니까 이 부분 꼭 명심하시면서 매매 잘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고맙습니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네, 또 전화 감사합니다. 주세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화 받아봤고 지금 채팅창에 우리 전선님께서는 SKC 올려주셨고 예원님께서는 정지우 위원님, 정홍주 위원님 쉬시는 날도 감사합니다라고 글 예쁘게 올려주셨는데 종목 고민 있으시면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종목 고민 도와드릴게요. 그럼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틸 옵틱스고요. 네. 33,900원에 20%. 33,900원에 20% 바로 정홍주 위원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네네. 네, 제가 설명드려볼게요. 일단은 국내 최초로 이 반도체 패키지용 글라스 관통 전극 제조에 대한 양상 장비에 공급을 했다 해서 일단 주가에 호재가 나서 올라갔죠. 최근에 반도체 패키지용 글라스 관통 전극 제조 장비를 이제 출하한다는 얘기가 나면서 호재와 함께 차세대 기판이라 볼 수 있는 유리 기판, 뭐 꿈 같은 거죠.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 세 삼성그룹이 연합을 형성해서 적극적으로 이 유리기판 사업을 앞으로 한다고 또 밝혔고 거기에 따라 관련성을 띠고 또 반도체용 글라스 기판 제조 장비를 양산의 라인에 공급하는 거는 피로트에서 처음이라 가지고 정말 대형 호재가 터져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이런 내용을 듣고 보다가 주가가 폭등을 이미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주식은 종목이 좋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좋은 기업에 이때가 좋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느냐? 이때가 좋아서 매수 이 가격이 좋아서 사는 거지 종목이 좋다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종목이 좋다는 것만 자꾸 들리니까 주가가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따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차트 통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매수 포인트는 요때 밴드가 뚫리면서 거래가 실린 요때 매수를 하든지 처음에 거래 섰던 2월 달에 이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기는 해요. 하지만 이런 거 우리가 변곡점, 뭐 3월 28일 혹은 2월 10일 이건 변곡점이고 이 매수한 시점에 매수한 그 위치는 변곡점이 지난 상태에서 가고 있는 과정에 더 올라갈 가능성을 두고 기업에 대한 전망이 좋다고 사셨다고 한다면 못 살 거는 아니지만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여기는 트레이딩,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죠. 변곡점이 지나갔으니까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 기업의 실적으로만 따져본다면 작년도 연간으로 봤을 때 이 영업이익은 적자고요. 또 분기 연결로 봤을 때도 영업이익은 단기 수익은 또 적자예요. 그러니까 일단 실적 기준을 봤을 때 저평가는 일단은 아닌데 미래에 대한 그 실적의 기대를 갖고 앞으로에 대한 주가가 미리 앞당겨서 미래 실적 가지고 저평가를 볼 수도 있지만 그건 정확하게 100% 맞지는 않겠죠. 미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현재로 놓고 봤을 때는 좀 부담스럽다.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는 절대적으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트레이딩 안 하고 기업에 대한 전망만 믿고 매수했다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이제 여기서 현재 수급은 좋아요. 근데 수급이 워낙 아직까지 수급은 좋아요. 미래에 대한 실적만 놓고 보지 마시고 수급은 좋다고 해서 무조건 간다 하지 마시고 저라면 제 의견은 이때 매도를 했었어야죠. 밴드 깰 때 아니면 5일선 분기에서 어제 매도 후 지금은 이제 뭐 매도를 해라 말하는 변곡점이 아니잖아요. 또 지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 안전하게 다른 걸로 하는 것이 더 안전한 전략적 측면이 좋다고 말씀드린 것뿐이지 더 팔거나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직 거래가 터지면서 상투 찍은 것이 아니고 수급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전망도 좋아요. 그래서 향후 1차, 2차, 3차 올라갈 여지는 남아있는 만큼 현재 종목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22선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상투 나올 때까지 흐름을 따라가는 전략 두 가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추가 문의사항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솔루스 첨단 소재 80%, 네, 매수가는요? 11,120원. 오, 축하드려요. 또 이렇게 예. 상한가까지 보시고 예, 그러면 우리- 상한가인지 못 네. 봐가지고, 예. 수익 최대치로 챙겨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정지우 위원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아니, 안녕하십니까.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우, 저보다 일찍 보셨어요. 저는 15,000원대에서 봤는데, 네. 최고십니다. 무엇보다 이 피롭텍스도 그렇고 솔루스도 그렇고 제가 다 이 피롭텍스 10,000원대에서 지금 강추드렸던 기업이고요. 이 솔루스 네. 첨단 소재도 지금 15,000원대에서 지금 강추드린 기업인데 어떻게 딱 네. 공교롭게도 이게 두 종목이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솔루스 첨단 소재 지난주 대모전 나왔잖아요. 북미 GPU 3사 쪽에 이 동박을 승인받았다. 와, 그 얘기 듣고. 근데 이 배터리 쪽에 또 이 동박도 승인받았고 SK하이닉스 쪽에 초극박도 승인받은 기업이거든요. 거기 OLED 공장까지 설립하면서 이제 내년도 캐나다 쪽에 이 배터리 쪽에 이제 소재 공장이 대규모로 완공이 돼요. 이 보조금 받은 상태에서.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면 그냥 바닥이에요. 20개월 평선 이제 막 돌파하고 적산명 나면서 지금은 일단 강홀딩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26,000원대가 단기 저항권인데 그 라인 때 뚫어버리게 되면 뭐 향후 5만 원대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진대재 회장이 지금 19,000원대에서 15억 가까이 들어와 있고요. 무상증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가의 부양 의지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지금은 강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와, 누가 상한가를 보나 했는데 우리 시청자님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이거 매도 조금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갖고 가야겠네요. 네, 좋습니다. 다음에 또 고민 생기시면 바로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이렇게 상담 받아봤고요. 그럼 이제는 유망주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개별 종목 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정홍주 위원님께 관심주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 어떤 종목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더구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구전자요. 더구전자 제가 이제 쌍따봉을 딱 찍어드렸죠. 왜냐하면 제가 이 특집 방송 해가지고 못 갔던 것이 거의 아예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면 애플이 로봇 사업에 진출한다 했어요. 근데 애플 부품 공급사가 더구전자예요. 근데 이 로봇 사업을 왜 하느냐? 뭐 애플카 망했고 폐기했잖아요. AI 쪽도 삼성한테 따라잡혔고 뭐 앞으로 성장동에 뭘 가지고 돈을 먹고 살 거냐. 로봇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로 강하게 올라갔던 것이 더구전자예요. 또 비전 프로 하반기에 매출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비전 프로의 대표성을 띠고 올라갔던 것이 더구전자가 작년도 말에 비전 프로 관련주로 쫙 올라갔던 게 더구전자예요. 두 가지 애플이 두 개 집중한다는 두 개 다 아우르고 있는 게 이 기업인데 애플은 한국의 부품에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한국 기업 중에 한 기업이 바로 더구전자예요. 그래서 와 주가는 이제 어차피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원통형 배터리 사업도 진출함에 따라 2차전 부품 매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테슬라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그 사업을 앞으로 초점 맞춰 한다고 밝힘에 따라서 LG에너솔루션, 삼성S에도 원통형 배터리 사업을 하거든요. 이 기업이 이제 이번 연도부터는 이쪽 분야의 실적이 늘 것으로 좀 예상이 돼서 실적 확보까지 했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반독점법도 걸렸고 해서 애플이 이거를 살릴 수 있는 산업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애플카 폐기, AI 반독점법도 걸렸고 해서 로봇과 비전 프로 두 가지의 사업을 초점을 맞춘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한 12 전화사채 발행가가 약 8,000원 정도 돼요. 리피싱 85% 정도밖에 안 하는데 풋옵션 개시도가 3년이에요. 이 조건이 그러니까 공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건이 중요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70% 합니다. 리피싱을. 근데 85% 할인 안 해준다는 거예요. 15%밖에. 원래 30% 할인해 주는데 그만큼 할인 안 준다는 건 업종의 또 대표주자에 속하는 기업이 또 더구전자거든요. 애플의 대표적인 관련성을 띠고 움직이는 종목인데도 주가가 그동안에 많이 못 갔어요. 현재 리피싱 85%라 8,000원 밑으로 크게 내려갈 수도 없고 풋옵션에 대한 3년? 그러면 못 팝니다. 그 투자한 사람이 3년 동안 이거를 재차 이 회사에 다시 사주세요라고 못 한다는 점. 그렇다면 안정적인 투자 자금의 확보를 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주가 움자체가 이제 여기서 출발이 될 것 같은데 명품 꿈의 상승 신호 바로 포착이 됐습니다. 그 투자법에 오늘 차트 속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바로 4월 4일 날짜에 명품 꿈의 투자법에 포착이 됐어요. 일명 이제 3, 4, 5단계의 상한가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주가가 바로 수급 들어오고 이게 내려가지는 않거든요. 한 번 더 뛰는데
두 번의 대량 거래가 빵빵 터지면서 기둥을 두 번 세웠죠. 그 다음에 주가 하방률이 굉장히 강합니다. 거기 여기에도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중장기적인 점진적 연속적 상승 추세권에 들어간 상태에 놓여 있고 월봉 차트가 일단 1년에 가까운 주가 흐름이 충분히 내려온 상태에서 주봉 차트가 지난주에 상승 신호가 찍혔어요. 그럼 중기 상승 신호 찍힌 상태에서 일봉도 밴드가 상당히 뚫리면서 점진적에 대한 전반적 흐름이 중장기 방향성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상한가 쑥 뚫은 거 그럼 자기 한 번 정도는 뛴다고 보시면 되고 업종 자체가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을 참고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 현재가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7,280원, 목단가 9,400원 보시면서 수익률 한번 올려보시고요. 또 제가 방송이 끝나고 나면 또 공개 방송을 또 합니다.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매수를 실제 얼마에 하면 더 좋은지 그것도 알려드릴 텐데 명품 꿈의 처법이 최신 버전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이 버전이 적중률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많은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 증거도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님의 유망주는 더구전자, 목표 주가는 9,400원, 손절 라인은 7,280원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졸고님께서도 더구전자 너무 좋습니다라고 올려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정지우 위원님의 유망주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이번에는 화웨이, 삼성, 애플 3사 쇠주를 좀 설명드려볼게요. 너무 이 기업은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3사를 다 끼고 있네요. 무엇보다 이 기업은 세계 최초로 3D 커버 글라스를 개발했는데 JNTC죠. JNTC가 요즘에 이 애플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 쪽에 이제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거기 북미 시장까지 삼성전자 점유율을 지금 갉아먹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점유율이 1분기 2월 달까지 36%까지 뛰고 애플이 16% 감소하면서 애플 이 갤럭시 삼성 쪽에 갤럭시 워치 5, 6에도 공급을 하고요. 대신 또 애플까지도 애플 워치에도 3D 커버 글라스를 또 공급을 코닝사, 글로벌 강화 유리 업체죠. 코닝사랑 또 협업을 해가지고 또 애플까지 시장에 진입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거의 전장 쪽으로 벤치 쪽이랑 6천억 가까이를 지금 커버 글라스를 수주를 한 부분, 전장 쪽에 올해 1조 원 정도 이제 앞으로 수주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바일 쪽이랑 전장 쪽을 다 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900억대에서 1,000억 가까이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뭐 재료는 끝장판이죠. 그런데 지금 대기업만이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유리기판 시장을 뭐 그냥 TGV 장비랑 뭐 이런 장비를 공급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유리기판 시장을 진입한다. 8월 달에 이제 데모 제품을 이제 신제품을 출시한다. 그리고 올해 연말이면 베트남 쪽에 5공장을 고객사랑 협업을 해서 지금 협의를 해서 이제 규모를 정할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3D 커버 글라스 기업이 아니고 그냥 유리기판 관련 회사라고 그냥 불러달라고 얼마 전에 언론 인터뷰가 나왔죠. 그러니까 재료면에서 끝장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0억이 장내 매수가 들어왔어요. 회장님이. 그리고 자사주 매입만 67억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교환사채 물량 해소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이 해소되면 이제 오버행 이슈 물량이 해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물량 부담 우려감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매수가는 18,000원대에서 16,000원대 정도 이 라인대가 이제 바닥권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참고하시면서 목표가는 뭐 신고가죠. 신고가 친 다음에 어디까지 될지 모르기 때문에 22,000원 이상 신고가. 손절 라인은 제가 볼 때는 이 14,000원 정도 여기가 단기 21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뭐 긴 얘기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전체 베스트를 달성을 했고요. 바로 공개방송, 온라인 공개방송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정지우 위원님의 관심주로는 오비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22,000원 신고가, 손절 라인은 14,000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총선 특집 투자의 정석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주, 정지우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방송 직후 7시부터는 두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10시에는 정홍주 위원님의 공개 방송까지 진행되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참여 방법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MTN 밴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두 위원님의 공개 방송 클릭하시면 바로 참여 가능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그럼 다시 2부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